이번 영상에서는 버추얼박스 설치하고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이번 설치하기도 교재가 두 개의 기준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키링스 8로 링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같은 경우에는 61페이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로키링스 9로 리눅스 핵심, 죄송합니다. 2급은 41페이지가 되고 로키링스 9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는 67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버전 다 뭐 버즈박스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 두 개를 다 띄운 게 뭐냐면 약간의 이제 요 메시지 창이나 여기 나오는 게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은 로킹스 구책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구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메시지 창은 또 여기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병행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 버전 책 기준 설명드리면 자 설정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추얼박스는 처음 설치나 기존 버전인 상태 재설치에도 설치 단계 차이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버전이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다운받은 게 일단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전 영상에서 다운받은 게 7.2.2 버전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깔았던 거, 지금 제가 다운받은 거를 이제 넣어놨거든요. 지금 버추얼박스가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버추얼박스로 제가 아이콘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버추얼박스가요. 이 버추얼박스 아이콘 좀 가져와 볼게요. 이제 버추얼박스가 있거든요. 자, 버추얼박스 한번 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행하고 가상머신 그러면 이제 이 기존에 제가 이렇게 버추얼박스가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가상머신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도움말에 이제 버추얼박스 정보를 보시면 7.1.10 버전이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7.2.2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설치하고자 하는 그 버전이 더 높다고 하면 뭐 굳이 제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제거하고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는 제거하시고 재부팅을 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간혹가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버추박스를 이제 낮은 버전에서 실행을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기존 거 가상머신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이제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알투리 이게 좀 광고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기존에 버전 박스를 실행한 상태에서 관련 모듈이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또 새로운 최신 버전을 깔면 깔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상머신을 실행하게 되면 모듈 버전이 안 나와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재부팅을 하시고요. 다시 설치된 버추얼박스를 제어판 윈도우의 앱에 가서 제거하시고 재설치하면 이제 무난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저도 뭐 이런 메시지가 발생했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기존 버전이 지금 7.1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 제거 안 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까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처음 까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쓰신 분도 있는데, 그거 그냥 다 감안해서 그냥 직접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닫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7.2점 요 버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설치.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면, 자, 이 앱이 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앱 디바이스를 변경해서 허용하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추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Welcome to the Oracle 버추박스 722 인스톨러 되어 있죠. 7.2.2 버전입니다. 설치 이 마법사 같은 게 실행된다는 거고요. 넥스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자, 그러면 이제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나오죠? 자,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 GPL 라이센스라는 겁니다. GPL 라이센스가 뭐 자유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좋다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소스 공개되어 있고, 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소스 수정할 수도 있고요. 소스 수정된 내용을 배포할 수도 있고, 단, 소스는 무조건 수정한 소스는 이제 공개해야 된다는.
또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좀 불가능한 그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I accept 동의한다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되는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설치되는 폴더죠, 윈도우는. 자, 어디에 설치되냐면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오라클의 버추얼박스에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체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예전에 그 7.0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요, 간혹가다 이거를 D 드라이버나 E 드라이버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좀 패치가 된 걸로 나오는데 어차피 이게 용량이 한 230메가 정도 내외, 한 250메가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그냥 C 드라이버에 설치를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일단은 생성되는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 르스 깔면 거의 뭐 7, 8기가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D 드라이브가 저처럼 나눠져 있다 그러면 D 드라이브 설치를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은 뭐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바꾸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저도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메시지 보면 워닝 네트워크 디스커넥션이라고 나오죠. 빠르게 읽어보면 네, 일시적으로 네트워크가 디스커넥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윈도우 바깥쪽에 어떤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서 그 작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뭐 저는 이 작업 위엔 다른 작업 없기 때문에 예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싱 디펜던시 나오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파이썬 코어 패키지하고 윈도우 30 API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 누르면 관련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스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잠깐 이전에 오류가 났을 겁니다. 자, 교재, 요걸 설명드리자.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자, 만약에 한 번도 지금 이렇게 X 누른 상태에서 버추얼박스를 이제 설치 안 했다고 하게 되면, 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요 메시지가. 요거는 이제 로킹에서 8체계만 제가, 근데 9에는 제가 이미지 캡처를 내가 넣어놓는 거를 빼먹었어요. 그냥 여기서 받아서 이걸 깔으라고 한 게 있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자, 이제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쉽게 말하면 버추박스가 C++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C++ 2019 리디스트리뷰션, 즉 재배포 가능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비주얼 C++를 개발한 데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파일이 뭐냐면 vc 언더바 redist.ex이고 저는 이제 이미 지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기존에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버추얼박스를 깐 이력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창이 뜰 겁니다. 그럼 그거 먼저 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셋업 나오죠? Select Feature to Install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뭐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작 설정 버튼 안에다가 쇼컷을 뭐 단추가 있고 넣는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넥스트 누르고요. 자, 준비되면 설치한다는 얘기 나오죠? 죄송합니다. 네, 인스톨 하겠습니다. 자, 몇 분 걸린다고 나오지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스톨하는 과정에 기존 버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기존 버전들 다 제거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존 거 레지스터리 제거하고 하는 작업하고 저는 이제 버추얼박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가상머신 다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제가 뭐 가상머신들 뭐 거의 뭐 20개 가까이 쓰고 있는데 다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버추얼박스가 뭐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기다려봐. 일단은 뭐 설치하는 동안에 교재 좀 볼까요? 이제 구부정 교재를 봐야 될 텐데, 요거 설명 듣고 라이센스 동의하라고 나왔고요. 네, 끝났나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책은 뭐 7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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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버전인데, 거의 비슷하죠? 7.1.10 버전, 7.1.10 버전을 제가 설치했는데, 자, 라이센스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D 드라이버에는 설치하지 않다. 예전에 보자 오류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는 걸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트워크 일시적으로 끊어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버전하고 차이는 없죠. 자, 그다음 이건 메시지는 살짝 다르긴 한데 파이썬 코어 또는 윈30 API 관련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예스 누르시면 설치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셋업 이거 동일합니다. 7.2.2 버전하고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인스톨 누르라고 해서 인스톨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컴플릿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저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체크박스 되어 있죠? 스타트 오라클 버추파스 7.2.2 버전이 이제 피니쉬를 누르게 되면 실행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피니쉬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추박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메뉴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 버전 쓰시는 경우에. 일단은 이제 뭐, 저는 이제 기존에 설정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홈입니다. 홈. 홈 누르고, 한 가지 더요. 이게 처음 설치하시면, 이제 화면에 여기에 이제 익스퍼트 모드냐, 베이직 모드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익스퍼트 모드냐, 베이직 모드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교재를 보시면, 8버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가상머신 생성할 때, 이제 단계 단계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베이직 모드입니다. 이게 베이직 모드고요. 9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 가상머신 생성할 때 보시면 이렇게 탭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요거는 익스퍼트 모드예요. 그래서 뭐 베이직 모드로 하시던지 익스퍼트 모드로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여기에 선택하도록 나온다고 하면 일단 익스퍼트 최근 교재들은 제가 익스퍼트 모드로 어, 그 그 이미지를 캡처했기 때문에 익스포트 모드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템, 머신스는요.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신경 쓸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버전은 달라진 게 이제 이쪽에 세로로 아이콘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많이 쓰는 것들 좀 빼놨어요. 확장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제가 뭐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관리자, 클라우드 연결하는 거, 뭐 그다음에 리소스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탭으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이제 처음 설치했으면 이제 홈에다 이렇게 봐주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교재 또 보시면요.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피니시 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머신 생성하기. 자, 가상머신 생성하기는 뭐 예전 버전이나 지금 버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로킹스 팔로 린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는 43페이지. 그 다음에 로킹스 9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자, 한번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생성하는 거는요. 사실 메뉴는 위에 다 있습니다. 파일이나 머신 여기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아이콘이 크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야, 이게 참, 음. 자, 일단 이 가상머신 프로그램은요. 결국엔 뭐냐면 이제 기존의 자원을 그 쉐어링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 자원의 3대 요소가 뭐냐면 CPU,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CPU, 램, 하드 디스크입니다.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사실 가상머신을 만들겠다 그러면요. 이 세 개는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CPU가 뭔지, 램이 얼마인지, 하드디스크가 뭔지. 사실은 뭐 하드디스크야. 여러분이 이제 그 디스크의 공간이 얼마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교재에서, 이제 교재마다 좀 다른데, 예, 어, 일단은 이제 디스크는요, 어, 어, 보통 몇 기가 할당하냐면 일단 100기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 디스크, 내 노트북이나 시스템에 100기가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실 분 계신데, 이거는 최대 100기가까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고정 할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따 설명드리는데, 100기가라고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대 100기가까지 쓰겠다는 얘기지 한 번에 100기가짜리 디스크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리눅스 8버전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보통 7기가에서 대략적으로 8기가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기가로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설치한 게 8기가다. 그러면 8기가만 사용하는 그런 형태.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깐다고 하게 되면 공간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8기가, 10기가 정도만 있으시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서버 쪽으로 쓰시겠다. 뭐 데이터베이스, MySQL이나 이런 것들을 소스로 컴파일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20에 30기가, 한 30기가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하드디스크는 본인의 이제 디스크에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신 거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CPU하고 램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CPU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쉐어링 한다라기보다는 CPU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설치하는 리눅스 배포판에서 이제 CPU에 따라 배포판 종류가 그러니까 배포판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내가 암 CPU를 쓰냐, 맥에서 쓰는 뭐 쉽게 말하면 MRM2를 쓰냐. 그러면 이제 암 아키텍처를 다운받으시는 거. 이거는 나중에 로킹스 사이트 가서 다운받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인텔이나 AMD 쓴다 그러면 이제 X864를 다운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파악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또 가상 머신 만들 때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램은 이제 쉐어해서 씁니다. 만약에 내가 램이 뭐 30, 지금 제 시스템 32기가인데, 만약에 가상 머신에 뭐 8기가를 할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윈도우에서 해당 8기가는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실은 램이 이 가상 머신에서 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 시스템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 정보를 파악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물론 이제 설정 같은 데 가셔서 이거 검색하셔도 시스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내 PC 있지 않습니까? 내 PC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PC를 한번 뭐 대부분 내 PC는 다 있으시잖아요. 내 PC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막 이 바탕에서 그 옆에 공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번 누르면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을 이렇게 누르시면 물론 이제 이게 뭐 윈도우 저는 이제 윈도우 지금 11을 쓰는데 프로페셔널이냐 홈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이건 동일합니다. 자, 속성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아니면 여기 검색에다가 시스템 정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저장소를 2테라 쓰고 있고요. 이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뭐 내장 그래픽. 자, 그 다음에 이제 램이 이제 32기가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 i7 13세대를 씁니다. 자, 13세대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보면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i3, i5, i7, i9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오고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 지원되는 머신러닝 가는 뭐 이게 울트라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일단은 크게 인텔 CPU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3, i5, i7, i9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i7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CPU를 보시면 i3는 뭐 자동차로 제가 비유를 잘하는데 자동차로 보면 소형차 계열들 얘는 준중형 그다음에 뭐 i7은 뭐 대형 준대형 그다음 i9은 뭐 초대형 대형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i7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성능이나 캐시 메모리 이런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3세대라는 거는요, 실질적인 출시된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10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2023년에 샀습니다. 보통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2022년 말부터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 초까지 보통 판매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가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텔에서 15대 CPU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 뭐 16세대는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세대가 이제 올 하반기냐 내년 초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노트북들은 보통 이제 14세대 15대세가, 아니 15세대가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CPU는 이제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메모리는 가상머신 만들 때 이제 얼마만큼 할당할 수 있냐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CPU를 보실 때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테이너 도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상머신 여러 개 만들 때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코어입니다. 이 코어는 제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시고 지금 이 화면이 영상이 찍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작업 관리자 화면에 좀 찍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업 관리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작업 관리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CPU가 돌아가는 게 보일 거고요. 그 왼쪽에 보면 성능 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윈도우 버전에 따라 그냥 한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능계 눌러보시면 자, 제가 쓰는 이제 i7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 소켓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한 개가 꽂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 10. 자, 코어 10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CPU가 10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10개가 처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프로세서 10이라고 나오죠.
자, 논리 프로세서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상화 쪽에서는요, 코어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10개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 머신을 10개까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논리 프로세서 같은 거 보통 뭐그 CPU에 도 다른데 보통 코어의 2배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CPU가 실제로 동시에 10개 CPU가 12개까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CPU가 10개인데 12개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CPU가 결국에는 중복되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한 CPU, 같은 CPU, 같은 코어에 물려있는 것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쪽은 코어에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PU의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캐시입니다. L1, L2, S 캐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용량이 좀, 그, i3보단 i5, i5나 i7, i9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최신이냐, 뭐, 오래된 거에 따라 다른데, 이 캐시 메모리가 상당히 CPU의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특히 이제 L1, L2 캐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L1 캐시는 거의 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정보는 이렇게 확인해서, 아, 내가 가상 머신을 몇 개까지 만들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이하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초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양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램은 충분하기 때문에 램은 램이 만약에 좀 없으시다. 8기가 정도다. 그러면 뭐 4기가 정도. 일단 저희도 4기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가상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머신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 여기 메뉴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자, 새로 만들기 누르면 뉴 버추얼 머신이라고 나오고요. 이게 지금 뭐 7.2 버전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글로 지원이 안 되고 영문으로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음,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 없으실 겁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온 탭이 뭐냐면 자, 버추얼 머신 네임 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만약 베이직 모드인 경우에는 이게 하나면 다음 눌러야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익스퍼트 모드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보초박스 VM 네임 한번 볼게요. 자, VM 네임은 이 가상 머신의 이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상 머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음, 그 파일명 어차피 윈도우에서는 가상 머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파일로 저장하는데 확장자는 기본 확장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vdia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는 확장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름을 지정하면 그 이름 .vdi로 되기 때문에 파일명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름은 보통 이제 설치되는 로키리눅스가 지금 저희가 8 버전을 제가 일단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키 리눅스, 로키 8이라고 하는데 일단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게 왜 빨간불이 뜨냐면 기존에 제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머신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기존 머신 이렇게 보면 이 8 버전이 있어요.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이게 이름을 쓰게 되면 이 디렉토리 안에 지금 C 드라이버의 사용자의 이 포세인 로그인한 계정이거든요. 버추얼박스 VMS라는 그 디렉토리 안에 이 이름하고 똑같은 디렉토리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가상머신의 운영과 관련된 로그 같은 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일한 이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8은 있기 때문에 810도 있고 좀 어지간한 거 다 있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언더바를 하고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로키 리눅스 언더바 8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더바는 제가 로키 다음에 언더바 8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없을 겁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어, 여기 있네. 있네. 이거 생성이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로키, 예, 안 한 거 해볼게요. 로키 8 언더바 10 하겠습니다. 요건 진짜 없어요. 요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없을 겁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VM 폴더 해볼게요. 이 VM 폴더는 뒤에 이제 가상 머신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 가상 머신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저는 바꾸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한 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이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S 이미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이 IS 이미지는 제가 사실은
로킹스를 다운을 받고, 사실은 뭐 다운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하고자 하는 로킹스 다운 받았다.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8버전 다운 받았고, 뭐 9버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자, 있다 그럼 여기서 붙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IS 이미지 파일을 붙이라고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걸 붙이게 되면 밑에 요 있잖아. 자동 설치. 이 자동 설치 모드가 가동이 됩니다. 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통 서버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루트 계정이 아니고 이 V박스 유저라는 계정에 이제 이게 관리자 계정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붙이는 거를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상 머신 만든 다음에 그때 붙이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여기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요건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밑에 이제 OS 부분에 나오죠. 이거는 설치하고자 하는 OS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로킹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OS에 리눅스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오라클 리눅스로 맞춰지는데, 뭐 이걸 한다고 해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긴 할 건데, 정확하게 레드햇으로 맞춰주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레드햇으로 바꿔주시고, 오라클 리눅스 밑에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 64비트로 맞춰져 있죠. 네, 뭐 지금은 64비트, 센토스 7 버전, 그러니까 전 버전에서는 32비트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뭐 8버전서부터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레드의 64비트 운영체제를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돼 있죠. unattended라고 돼 있죠. 예, 자동 설치입니다. 그냥 무인 설치. 예. 근데 이게 IS를 안 붙으면 안 나타납니다. 레드에서는요. 우분투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항목은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인 설치, 예, 무인 설치 게스트OS 설치할 때 설정하는 건데 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패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파이 버추얼 하드웨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가상머신에 쓰는 메모리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메모리는 여러분 성능이 그 장착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메모리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연두색 영역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거고요. 이 주황색이나 빨간색까지 오면 호스트 운영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질 쓰면 연두색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메모리가 8기가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윈도우는요. 호스트 운영체제는 4기가 정도를 남겨두는 걸 권해드리고요. 정말 뭐 가상머신에 더 할당돼 있다 그러면 2기가는 남겨두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윈도우가 2기가까지 안 되면 조금 네,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윈도우는 2기가에서 최소 4기가 정도를 잡아두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는 4기가로 할당했습니다.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최근에 이제 운영체제들은요, 1kb를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바이트거든요. 한 글자 기준이 이제 바이트인데, 자, 그 바이트 위에가 1kb를 쓰는 걸 쓰거든요. 운영체제는 1kb가 1024입니다. 이게 10승이기 때문에. 근데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1000바이트라고 사용합니다. 1000단위로.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뭐 100기가짜리 샀는데 운영체제 껴보면 주는 이유가 일단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크를 이제 포맷을 하게 되면 그 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부분에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일부 줄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운영체제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천 단위로 계산하고요. 음, 운영체제에서는 1024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설정하실 때 1024 단위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4기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4096으로 입력을 하셔서 하셔야 될거예요. 일단 4기가를 할당하는 방법은 요거를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4096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4096, 4기가를 할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CPU는 뭐 이렇게 20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도커나 이런 거 쓰시는 경우에는 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올려두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EFI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이 교재들한테 EFI를 빼먹었는데 아마 내년부터 리눅스 마스터 쪽에서 이제 EFI가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여기 지금 책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문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책에 이제 누락된 부분이요. 누락된 부분이 잠시. 아마 다음 개정할 때는 이제 이 바이오스하고 EFI
UEFI가 들어갈 텐데,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바이오스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이 바이오스라는 거는 뭐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에 뭐 F2나 이게 딜리트 키 같은 거 누르게 되면, 이 예전 시스템 같은 요런 그 화면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펌웨어라고 뭐 부릅니다. 베이직 바이오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펌웨어입니다. 펌웨어는 뭐냐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일종의 이제 하드웨어, 롬 같이 이제 정보를 이제 주기만 하는 건데 일부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펌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펌웨어는 보통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제 원활하게 동작을 하려면 하드웨어를 얘가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니다 CPU가 얼마인지, 램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운영체제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오스에 관련 정보를 담고요. 운영체제가 로딩을 하게 되면 바이오스에서 이게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예전에 이게 쭉 운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스가 뭐냐면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마더보드에 내장된 펌웨어로 컴퓨터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이고요.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가 써봤고요. 예전엔 이런 화면이 바이오스였습니다. 이 주요 기능을 빠르게 설명드리면 포스트라고 해서 CPU, 램,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노드라고 되어 있죠. 자, 부팅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선택을 하면 그걸 토대로 이제 부팅할 수 있도록 메모리, 부트로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리눅스를 선택하시면 물론 이제 링스나 윈도우 선택하나 보트로더를 로딩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련 뭐 저수준 드라이브 로딩하고 그 다음에 시모스 설정 같은 거 시모스에 보면 이 F2키나 딜리트 누르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 날짜, 시간, 뭐 부팅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해놓고 그걸 우리가 시모스라고 불러서 시모스 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모스 셋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바이오스 셋업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게 바이오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바이오스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스는 16비트 모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팅 속도에 제약이 있었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용량 디스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MBR 방식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마스터부트 레코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용량의 인식이 2테라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2테라 이상 꽂아도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약점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GUI 환경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키보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키 눌러서 선택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예, 마우스를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극복한 게 이제 EFI, 정확한 UEFI인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밑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EFI라는 게 등장합니다.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라고 나오죠.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펌웨어 그 인터페이스를 어, 익스텐서블한 확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누가 만들면 인텔 CPU 제조사를 유명한 인텔이 이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바이오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펌웨어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이 바이오스 한계점 특히 이제 그 디스크가 대용량 디스크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 추가할 수 있는 모두 규격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EFI 쉘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내부 실행 환경을 지원한다든지 특히 GPT라는 걸 지원합니다. GUI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GPT라는 걸 지원해서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인텔이 만들고 인텔만 쓰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에서 이걸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하니까 AMD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장된 UEF, Unified Extensile Firmware라는 포럼을 결성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표준화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EFI 2.0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UEFI라고 부르고요. 현재 대부분의 PC 서버는 UEFI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자, UEFI는 뭐냐면 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바이오스를 대체하기 위한 개발된 펌웨어 인터페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대용량 GPT 방식 GUI 파션 탭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용량 그다음에 발음부터 특히 이제 보안 시큐어 부팅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바이오스 대신에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은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어서스 보드, 에이서스 보드의 이제 바이오스 시머스 셋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고 주요 특징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GUI를 지원하고요. 즉 마우스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큐어 부팅 지원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악성 코드들이 마스터부트 레코더나 이제 디스크 앞부 그 바이오스에 침투를 하면서 이 부팅을 뭐 바이오스 걸려서 포맷을 하고 재부팅을 하면 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 2.2테라 이상의 디스크도 지원하고 그 다음 UEF는 기본적으로 32 또는 64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부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팅인 PXE를 지원하는데 물론 이게 바이오스 시절에도 지원했습니다. 2000 이제 초반에 나오는 보드 2000 초반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PXE 부트라는 게 이 UEFI 타입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지 예전 보드에서도 예전 바이오스 시스템에서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웨이크업 기능, 원격으로 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전원이 꺼져 있는 메인보드를 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PX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팅 과정은 뭐 전원을 켜게 되면 펌웨어가 로드가 되고요. 뭐 EFF, EFI 시스템 파티션 검색과 부트로도 실행하는 형태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게 이 내용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use EFI는 뭐냐면 EFI를 쓰실 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그 가상머신에 쓰는 디스크가 2테라가 넘는다 그러면 쓰시면 되고, 2테라가 넘지 않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가상머신에서 뭐 시머스 셋업을 들어간다나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본 영상에서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페시파이 버추얼 하드디스크죠. 자, 요거는 이제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크리에이트 뉴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를 만들 거냐는 거죠. 예, 만드시면 돼요. 저희는 디스크를 만드는 거고요. 자, 용량은 100기가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기가로 이렇게 맞춰주시거나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냥 100기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요 전 단계에서 보시면 요 밑에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C 드라이버,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버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C 드라이브 지금 500기가 있거든요. 물론 D 드라이브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옮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C 드라이브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좀 옮기세요. 이거 누르시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D 드라이브 선택하시고 폴더를 만드셨다 그러면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셔서 이렇게 꾸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전 학교에서는 보통 C 드라이버가 이제 공용실에서 쓰다 보니까 C 드라이버를 포맷하거나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는 이제 D 드라이버에다가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굳이 D 드라이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버에 공간이 있는지 또 말씀드리면 C 드라이버 공간이 저 같은 경우 지금 500기가씩 다 있거든요. 일단 저는 C 드라이버 할 거고요. 혹시 D 드라이버 해야 될 경우도 D 드라이버 C 드라이버 공간이 없다 그러면 D 드라이버 만드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버추얼 하드디스크 파일 타입을 포맷을 보시면 일단 저희는 안 건듭니다. 안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롭다운 버튼 보시면 자, VDI가 기본적으로 버추얼박스 디스크 이미지고 확장자가 뭐뭐.점 VDI 여기 좀 이미 보이시죠? 뭐뭐.점 VDI로 저장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HD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옛날에 이제 버추얼 PC라고 부르는 하이퍼 V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가상머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 같은 것들, 문서들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글 프로그램 얘기 말씀을 드리면, 한글 같은 거 기본 문서 타입이 뭐뭐.hwp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PDF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다른 문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뭐 뭐 X도 있고,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가상머신 프로그램에서 쓰겠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 두 번째가 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VM웨어. 아까 뭐 영상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VM웨어에서 사용되는 양식 뭐뭐.vt 계열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DD는 패러럴스라고 되어 있죠. 이 패러럴스는 네, 이것도 가상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제 맥에서 맥북의 계열에서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패러럴스 하드디스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쿠큐랑 QED는 쿠큐 같은 경우는 리눅스 둘 다 리눅스에서 주로 리눅스에 보면 지금 이 버추얼박스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KV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KVM에서 만약에 만드시면 이 쿠큐 타입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 선택하시는 건데 저희는 일단 그냥 VDI 이미지 기본으로 할당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미리 전체 크기 할당. 일단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지금 100기가를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기가짜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백업하거나 할 때 특히 공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서버로 실제 쓰는 경우에는 이거를 뭐 미리 전체 크기 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안 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처음 깔았을 때 뭐 1기가다 그럼 1기가만 파일이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디스크 인투 2기가 파츠는 뭐냐면 그 파일이 이제 한 덩어리 만들어지는 대신에 2기가 단위로 이렇게 스플릿 분할해서 나눠서 저장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가상화 디스크 파일 사용은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가상머신 파일을, 가상머신을 설치를 하고, 이 설치된 게 원부.vdi, 지금 이를 저장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불러올 때 쓰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보통 내가 VDI 파일을 백업해 둔 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등록할 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create virtual machine without a virtual disk. 즉, 디스크 없이 가상 머신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CPU나 램만 사용할 때, 뭐 슈퍼컴퓨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또 NFS나 원격지 스토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굳이 디스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저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100기가 선택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료 누르시면 돼요. 자,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좀 위로 올려볼게요. 예, 예.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가상무신이 좀 많습니다. 네, 이제 이걸로 이제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맨 위에 올려놓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그룹 됐네. 아이고, 아이고, 씨. 아, 이 그룹 자면 또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맞네. 일단 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두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볼게요.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로킹스 8 언더바 10, 그 다음에 저는 4기가 할당했고요. 폴스는 2개, 그 다음에 용량 100기가 이렇게 요것들은 이제 접혔다 폈다 합니다. 이거 설정하시면 되고 예,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용량이 좀 틀렸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고 예, 다시 만드는 거 권해드립니다. 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삭제하고 디스크를 새로 붙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보자한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전 교재. 자, 그러면 가상머신 했고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누르라고 나왔고요. 일단은 교재가 다 있으시리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7.0 버전, 9.1.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지원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지정하고 예, 리눅스, 레드, 주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인 설치는 패스라고 제가 대해놨고요. 그 다음 메모리는 뭐 8버전이든 9버전은 최소 2기가인데 일단 4기가 이상 권해드린다라고 제가 이건 8버전, 9버전 동일합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된 버전입니다. 그건 뭐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미리 전체 크기의 할당은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하시려면 설정하시면 되고 시작 누르면 이제 시작 누르면 된다는 거고요. 자, 주요 설정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정. 자, 이게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나중에 이제 가상머신을 가동하고 이제 마우스를 가상머신 안에 클릭하게 되면 그 마우스의 제어권이 그 가상머신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윈도우를 사용하려고 이제 누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가상모시에서 윈도우로 빠져나오는 키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윈도우로 빠져나오는 키가 호스트입니다. 근데 그걸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호스트 키 설정이 라이트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노트북에 따라 라이트 컨트롤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키보드에 따라.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배치를 인식을 잘못해서 라이트 컨트롤 안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꾸셔야 되는데, 자, 일단 버추얼박스 관리자에 대한 설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이 파일에 환경점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또 이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드는 베이직이 있고 익스포트가 있는데, 베이직은 이제 주요 설정하는 것만 보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익스포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스트키 설정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입력을 누르시면요. 이 두 입력의 오른쪽에 보시면 버추얼박스는 가상머신 탭이 나오는데, 이 가상머신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호스트키 콤보에 지금 이제 약간 버그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이 색깔이 이게 보이는데 시커멓게 나오는데, 자, 그냥, 예, 이게 약간 버그입니다. 아마 제대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라이트 컨트롤이라고 나올 거예요.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빠져나온 키가 오른쪽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F11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고 키를 누르시는 거죠. F11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게 좀 버그입니다. 원래는 보여야 됩니다. F11로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호스트키 콤보라고 돼 있죠. 3개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 3개 동시에 눌러볼게요. 제가 F10, 11, 12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3개까지가 4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3개 누르는 거 힘드시니까 그냥 F11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나중에 빠져나올 때 이제 F12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거는 좀 바꿔주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네, 확인 누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이 설정이 재설치해도 따라오기 때문에 확인 누를게요. 자, 그래서 네, 요 설명 나옵니다. 라이트 컨트롤 하기 때문에 F12 눌러서 이렇게 설정해달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마우스 바꾸는 거. 지금 이게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클릭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우스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생성한 가상 머신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생성한 가상 머신을 바꾸려면 이게 이제 이 파란색, 이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파란색이 설정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설정을 누르시면요. 설정을 누르시면 이 가상머신, 지금 생성한 로키 8 언더바 10 세팅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 항목에 가면 이 포인팅 디바이스, 포인팅 장치가 PS2 마스터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좀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USB 태블릿을 바꿔주시면 오작동이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원 꺼짐 상태만 되면 기존 설정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전원 꺼짐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창 모드 변경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상모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위에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머신 전원 켜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혹시 오류가 나면 이거 제부터 다행히 안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가상머신 처음 만들면요, 이거 한번 뜹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가상머신 만든 건 뭐냐면 CPU, 램, 하드디스크 조합해서 뭐 빈 깡통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당연히 부팅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예 지금 로킹스 다운받은 거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ISO 파일 다운받았으면 여기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기타 누르시고 이제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 9.6이든 뭐 8.10이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데, 네, 8.10이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데, 예, 여기 찾아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네, 저희는 아직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뭐 다음 영상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일단 창 크기를 이제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 창이 너무 작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냐면 보기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전체 화면 모드 아니면 크기 조정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전체 화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체 화면이 아닐 겁니다. 일단은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일단 호스트 키 F12, F로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밑에 거를 권해드립니다. 메뉴를 나타나게 하는 거. 저희가 호스트 키를 지금 F11로 설정한 거거든요. F12 홈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전화 한번 눌러볼게요. 전화 누르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마 전체 화면은 화면에 꽉 차는 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해상도는 리눅스 상에서 가상머신 상에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해상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리눅스에서 해상도 조정하면 꽉 찰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체 화면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저희가 그 가상머신 여러 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에 접속하거나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빠져나오려면 사실은 이 화면 밑에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 F12하고 홈키를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오고요. 이 보기에서 이 전체 화면을 푸시면 빠져나오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크기 조정 모드입니다. 자, 크기 조정 모드면 사라집니다.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창을 확대를 하시면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원래도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F12 아이고 F12 이렇게 홈을 누르시게 되면 보기로 이렇게 크기 조정 모드를 푸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기 조정 모드로 이렇게 그러면 하나 띄우고 다른 거 띄우면서 이 두 개, 지금 이게 노트북 모니터가 좀 작아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띄워서 제 오른쪽에는 되게 큰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를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 모드는 네, 이렇게 누르셔서 요거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상으로 버추얼박스 설치하고 가상 머신을 이제 만드는 걸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거 지금 로키 8을 다운받든지 로키 9를 다운받든지 하는 그 영상 설치 관련된 영상은 예, 다음 영상으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